개념 있는 역사를 통하여 통일민족의 미래를 확립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통일 이후의 역사의식을 바로잡아주고자 노력하는 조경래 작가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정유재랑 관련돼서 많은 사실은 이야기들도 있고 역사책에서나 역사물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소위 말하는 이 7년 전쟁을 초기에 조선은 준비와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엄청난 패배를 겪고 심지어는 조선이 망할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결국은 명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여 그 파병을 이끌어낸 어찌 보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또 참전한 명나라 군대와 조선 군대의 연합 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은 승리 아닌 승리, 어찌 보면 조선 명나라 군대가 그래도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 전쟁으로 기록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초반전에 불리한 전세를 극복시켰던 그 비사에는 중국 명나라 특수부대, 중국 명나라 지역의 남쪽, 소위 말하는 남군, 북쪽은 저 북쪽 변방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남쪽은 남쪽,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왜구라든지 기타 침입한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쳤던 그 군대가 절강군, 남군으로 표현되는 절강군대가 있습니다. 이 절강군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임진왜란의 승기를 잡는 모티브를 제공했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임진왜란의 승리는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승기를 만들었고 또 조선의 의병과 성병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모든 임진왜란의 승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역사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간과해서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쟁의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방식들과 어떤 무기들이 실제로 동원되어 가지고 전투 상황들을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승리하는 형세로 끌어왔느냐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전력의 숫자는 크게 물론 조선 군대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관군이 한 25,000명 정도 되고 일본 침략군이 거의 20만에서 30만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그러면 일본군과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취했던 어떤 전투 방법, 무기 체계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조선은 조선 세조 때부터 이 진관 체제, 진관 시스템을 통해서 국방력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관 체계를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요즘으로 치면 향토 방위군 개념으로 그 지역에 특정 외적들이 나오고 하면 그 지역의 지역 소위 말하는 계엄군 내지는 지역 수령들이 말 그대로 장군이 되어서 그 지역을 방위를 하고 또 나중에 또 새로운 어떤 다른 쪽에서 또 진관이 새로 오는 말 그대로 진을 위주로 해서 성립된 군사 체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나중에 내지는 조금 그 어떤 군사력이 강한 쪽의 어떤 그 폭동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침입에
막는 데는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재성방략이라고 하는 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재성방략 체제는 말 그대로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략, 이 시스템인데, 여기에 큰 진관체제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물론 지방군과 이거는 이제 중앙정규군과의 어떤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파견되는 전문 군사지휘관에 의해 가지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체계로 중간에 바뀝니다. 실제로 그게 바뀌어서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재성방략 체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특정한 부분에서의 군사력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어떤 특정 지역의 군사력이 뚫려버리면 그 뒤에 새로운 제2, 제3, 제4의 재성방략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군사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진왜란 초기에 부산과 어떤 이 대량의 어떤 일본 왜군들의 침입에 의해 가지고 주력 방어선이 붕괴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제2, 제3, 제4 재성방략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냥 삽시간에 한양을 비롯하여 평양성, 심지어는 신의주까지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시대는 이 외적 방어 시스템, 소위 말하는 군사 체계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오면서 명나라의 절강 군대는 실제로 명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장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척계강 장군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아주 훈련되고 잘 조련된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그 군사 체계가 그대로 지금 조선 명나라 연합군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기효신서에서 말해진, 기효신서는 사실은 척계강 장군이 만들어낸 군사 병법 시스템을 체계화시켜 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명나라 부대는 이 총포술과 그리고 원앙진 체계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는 12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왜 이게 이름이 원앙진 전법이냐 하면, 원앙은 원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따라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척계강 장군이 이 진법을 개발하면서 12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절대로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싸워서 이기라 하는 차원에서 이 이름을 원앙진 전법이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전쟁터에서도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사람이 살아오고 7사람이 죽으면 그 나머지 살아 돌아온 5명마저도 처단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런 협동정신을 강조한 진법 체계라고 합니다. 실제 이러한 진법 체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일본은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들이 칼을 잘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칼이 이미 닿기 전에 낭선이라고 해서 대나무 같은 데에 끄트머리에 독을 묻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칼이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창도 굉장히 긴 창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근접술에 이렇게 능한 어떤 일본 군대를 이길 수 있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일본보다도 훨씬 뛰어난 소위 말하는 불랑기포나 홍위포 등 화포 개념을
굉장히 발전시켜 왔던 어떤 그런 군사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총을 사실상 일본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고 많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명나라 부대에서 실제로 조총을 훨씬 더 발전된 조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의 군사력 내지는 무기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절강 군대가 갖고 있었던 원앙진 진법 체계와 대포, 그 다음에 이러한 소총과 같은 화포 이런 체계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본이 진행했던 소위 말하는 오진 삼첩진, 소위 말해서 일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군사 운용 체계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원앙진 진법 체계를 통해서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평양성을 수복하는 과정이라든지 기타 조선반도에서 여러 평야전이나 공성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효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과정에서 펼쳤던 많은 군사 전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 체계에 있어서 사실은 앞서 있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 둬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 체계나 무기 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절강 군대 그리고 기호 신설을 제작한 척계강 장군으로 통해서 또 심지어는 임진왜란 이후에 무예 제보 그리고 무예 도보 통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군사 서적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진 전쟁을 끝나고 사실은 중국 명나라 부대가 전적으로 철군을 단행합니다. 그 철군을 단행하고 그리고 조선이 그 이후에 자주국방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병력 교육 시스템이나 내지는 무기 체계를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500년이 지난 그 당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완전 철군을 단행해서 조선의 자주성을 지켜줬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의 과정에서 실제로 명나라가 특수부대를 통해서 가지고 온 전법 체계와 무기 체계를 또 일본의 무기 체계와 비교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이 국가 방위와 미래 전략 수립에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문제와 그리고 남한의 핵무장 부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숙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